조선 왕릉이 우리 세계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됐죠. 그게 여러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그냥 멋있어가 아니라 이렇게 오랫동안 왕릉이 유지되기도 하지만 왕릉의 문화가 정말로 독특하다는 겁니다. 그게 왜 독특할까 이 개념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풍수지리예요. 자, 조선을 건국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성계. 왕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성계의 역사가 500년 가까이 끌고 왔잖아요. 600년 가까이 끌고 왔죠. 600년을 끌고 왔잖아요. 그렇게 왕조를 끌고 온 역할이 자기 운도 있을 것인 거고, 그 중에 태조 이성계의 효남 묘자리 역할도 있을 거다 없겠다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 태조 권원릉을 가는 거고, 이 자리는 태조 이성계가 만들어 놨어. 근데 혈통을 또 한 번 바꿨어. 누가 바꿨습니까? 세조가 바꾼 거예요. 조선 왕 중에서 풍수를, 자,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다 하세요. 다 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하시고, 저는 좀 설명상 벗을 테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 조선 왕 중에서 풍수를 제일 잘한 왕이 둘이 있습니다. 다 많이 잘하지만 그 누구다? 세조 수양대군하고 정조. 누구? 영조의 손자, 사도세자의 아들. 그래서 윤건능, 나중에 수원 80리라는 일화를 만든 사람인데 천천히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세조는 원래 왕실에서 그 관이 됐든 이런 장례문화 관련된 것들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이라든가 문종이나 죽을 때 그런 묘를 쓰는데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세조가 묘를 쓸 때, 왕릉을 쓸 때, 문종이나 이런 왕릉을 쓸 때 장자가 잘 되는 자리를 쓸까? 그렇지 않은 자리를 쓸까? 그렇지 않은 자리를 쓰다 보니까 풍수가들이 바른 말을 하고 그러던 알력들이 상당히 큽니다. 풍수와 왕릉을 보면은 권력의 이동과 향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조는 정말로 풍수지리를 가지고 왕자를 이렇게 가져온 사람입니다. 세조의 신하들은 이미 풍수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그 식견들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건 세조는 정치를 혼자 했을까 아니면 누구랑 같이 했을까? 누구랑 같이 했을까? 그 누굴까 그게? 세조는 진짜 왕비하고 같이 했습니다. 정의왕후하고. 예, 세조는 오늘 우리가 세조하고 정의왕후를 가는데 이게 독특한 아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렴청정을 하게 되면 보통은 자기가 권력을 치는데, 조선에서 최초로 수렴청정을 한 왕이 오늘 가게 된 세조의 왕인 정의왕후인데, 세조는 항상 사냥터를 갔든 백성을 돌볼 때든 왕후하고 같이 움직였습니다. 금슬이 좋아서도이지만 세조가 왕이 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의왕후입니다. 정말로 마지막에 그 계유정난할 때도 갈까 말까 망설일 때 세조가 정의왕후가 갑옷을 입혀주고 나가라고 할 정도까지 보이는 여성이고, 실제 세수의 모든 정치적인 동반은 전부 다 정의왕후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조는 일찍 죽었지만 그 뒤에 예종과 성종까지, 성종을 수렴청정해가지고 제대로 된 왕으로 성군으로 만든 그 사람이 정의왕후고, 조선의 역사에서 세종하고 그 다음에 태평성대가 세종하고 바로 성종인 겁니다. 성종의 정치는 바로 정의왕후의 정치입니다. 정의왕후의 수렴청정 정치는 절대 그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했고, 왕을 왕답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정말로 정치란 여인입니다. 개인적인 불행했지만 아들 둘 일찍 죽고 한 바람에. 근데 그런 역사에서 바로 그런 무대 속에서 만들어진 지금 예종, 즉 세종이 예종한테 문종이 죽고 세종이야 수양대군이 죽고 나서 바로 왕위에 부임한 예종이 다음 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여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의미가 상당히 큰데, 세종이 풍수에서 절대적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세종은 알아요, 풍수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정통성을 빼앗다 보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가 빨리 발복해서 자손들에게 길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는 내가 죽으면은 석관 하지 마. 좀 더 켜봐. 석관
하지마. 석실석관. 그리고 묘에 보면은 돌로 딱 둘러간 병풍석이라고 하는데 무슨 석? 병풍석. 이 병풍석도 하지마 라고 해서 조선에 건원릉이 조선의 모든 왕릉의 표본을 만들어 놨는데 그 틀을 바꾼 게 세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내가 죽으면은 하지마. 이걸 우린 역사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석실이나 석관을 할 때는 상당히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는데 세조가 백성들을 위해서 그걸 안 했다라고 칭송을 합니다.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세조가 딱 실록에 기록된 내용은 뭐라고 돼 있냐, 내가 죽으면은 석실, 석관, 병풍석 하지 마라. 나는 빨리 썩어서, 내 몸은 빨리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뒤에 생략된 말은 자손들에게 빨리 발굴. 거기까지만 딱 쓴 거예요. 여기 그 말 딴 말. 그러면 세조가 백성들을 위해서 얘기할 때 내가 빨리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가겠다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해석할 때는, 풍수를 모르는 사람들 해석할 때나 모양새이께서는 백성들의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서 했다. 얼마나 저기 하냐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정통성이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가 빨리 죽어서 자기의 어떤 그 기운. 자, 그러면 잡읍시다. 장례, 즉 음택과 양택이 있는데 오늘 보는 건 음택인 겁니다. 땅 속에. 음택은 돌아가신 분의 어떤 그 뼈를 통해서, 살이 아닙니다. 뼈를 통해서 자손들에게, 같은 기운이 가진 자손들에게 에너지가 내려간다고 보는 그런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묘가 좋은 땅에 있을 때는 그 좋은 에너지가 자손들에게 내려가고, 나쁜 땅에 있으면 나쁜 에너지가 내려간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세조부터, 수양대군부터 묘의 또 전통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특히 더 유명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물론 여기서 역사적으로 얘기할 때는 조선 최초의 동역 이강릉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무슨 소리냐, 역자는 한 군데다 보니까 한 곳에 두 가지 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걸 떠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혈이기도 한데 여성들의 유방혈이라고 하듯이 여기가 전형적인 유방혈이라고 해서 튀어나온 분 중에서 또 볼록 튀어나왔고 그 안에다가 혈을 쓴 거예요. 그리고 혈자리가 내려오다가 갈라집니다.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한 갈래는 수양대군의 묘자리로 딱 기가 들어가고, 한 갈래는 정의화우 묘자리로 들어가고, 또 한 갈래는 정자각으로 딱 들어가게 만드는 그 자리에다가 딱 맞추는 그런 현상. 그래서 양쪽 가슴이 혈자리라면 배꼽 정도가 그 정자각 형태를 만들어 놨는데 상당히 독특한 양상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 기탱크라고 하는 이 강이라고 다 사초지라고 하는 통에 한 명씩 묘를 써서, 그리고 온전히 기를 받자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정말 대단히 큰 겁니다.